네, 투데이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대회 장용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뭐 국채금리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선진국의 국채금리 요즘에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또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둔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한데요. 쉽게 한번 우리 접근해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식이 안전할까요? 채권이 안전할까요? 채권이 안전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선진국 채권이 안전할까요? 이머징 채권이 안전할까요? 그래도 또 선진국 채권이 안전하죠. 그러면은 선진국 채권이 안전자산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요. 뭐 선진국 채권의 수익률이 뭐 점프를 하고 있어요.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선진국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전자산 선호도도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럼 위험자산 선호도는 어떻게 될까요? 다소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표가 둔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오매불망 외국인 선물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잘 안 넣어주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야, 이래서 우리 시장 안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코너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것을 상쇄할 만한 그 무언가 정말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시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첫 페이지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국채면은 우리가 뭐 다들 알고 있잖아요. 안전자산, 그렇죠. 유로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독일. 그런데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로 채권이 발행되더라.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좀 적정 레벨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뭐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빌 그로스가 뭐 한마디 거들기도 했었고 최근에 유로존 디플레이 얘기 쏙 들어갔죠. 맞아요. 이제 뭐 기대 인플레이션값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서 매월 600억 유로씩 채권 사는데 이거 과연 내년 9월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제도 미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독일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독일 증시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안 죽죠. 미국 국채 수익률도 들썩들썩거리게 만드는데 최근에 뭐 고용 지표 보고 나니까 뭐 잘 나왔더라는 겁니다. 이게 08년 5월 이후에 뭐 최저 실업률 구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만 뭐 근데 인플레이션 없으니까 우리가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기대 인플레이션 값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예전에 에반스를 해서 금리 인상의 두 가지 조건 내세웠던 게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럼 이 두 가지 퍼즐 조각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시중금리, 국채 수익률로 봤을 때 시중금리가 들썩들썩 거릴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어렵게 흘러가는 겁니다. 선진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유로화 같이 요즘에 굉장히 빠르게 튀고 있죠. 유로화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럼 외국인들 원화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유럽계 자금들 유로화 약세에 틈타서 뭐 본인들 손에서 유로화가 녹아내리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와서 원화 환전해서 대한민국 주식 사고 채권 사고 이게 우리 시장에서 전반적인 강세 그림이었는데 선진국 쪽에서 금리 올라가고 유로화 가격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캐리 트레이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외국인 수급표가 조금씩 둔화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얘기를 좀 더 진도를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죠. 과거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볼게요. 94년도에 한번 봤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국채 수익률이 먼저 반응을 보이더라. 04년도에는 채권 대학살이었죠. 기준금리가 뭐 그때 16차례인가 뭐 연달아 올랐었는데 올라가기 전에 국채 수익률이 먼저 반응을 보이더라. 근데 공교롭게도 먼저 움직이는 시점이 한 3개월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5월 달이죠. 이렇게 핀트를 딱 맞추다 보니까 그럼 9월이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요 93피대까지 떨어졌죠. 시장에서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즐거운 분위기를 깨지 말아달라. 어제 그린스펀이 이 얘기를 했어요. 테이퍼 텐트럼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긴축 발작입니다. 예전에 이 버냉키가 곧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3년 5월 때 얘기거든요. 그때 이머징 시장 어땠나요?
박살났었죠. 그게 긴축 발작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위 시장에서 영향력 좀 있다는 그린스펀이 나와서 테이퍼 텐트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과연 외국인들한테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 수급표가 좀 둔화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달러가는 뭐 지금 약세로 와 있습니다만 달러 약세로 오는 동안에 유로를 강세로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들이 예전만큼 환전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달러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지 못할 거다라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뭐 지금 테이퍼 텐트럼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달러가 계속 약해지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 환율단에서 외국인들의 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본인들의 돈을 원화로 바꿔서 투자하는 이 캐리 트레이드의 가능성은 점차 감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믿고 방향성은 외국인이 쥐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애매모호해지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반등 탄력을 잃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날 이슈 같지는 않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지수의 방향성을 지금은 좀 물론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려면은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선물이 시그널을 줘야 돼요.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선물 사고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선물 파는데 요즘 선물 오늘 뭐 한 800계약 정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세게 파는 것도 아니고 세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 냅두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방향성을 정해줘야죠. 한 번 더 강하게 밀기 시작하면은 강하게 선물을 팔기 시작하면 한 번 더 밀리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되돌림으로 뭐 한 5, 6천 계약 정도 돌려 세워줬다 이러면 반등을 좀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외국인들이 그 패를 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방향성 논리가 조금 애매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러한 수급 상황을 상쇄시켜줄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투신권이 또 순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53거래일 만에 순매수 하지만 또 규모 자체는 뭐 153억 원으로 크진 않았어요. 이러한 부분에 의미를 부여를 해야 하는지. 글쎄요, 뭐 시장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쟤도 입방정 떤다. 뭐 어제 154억 들어왔거든요. 근데 154억 투신이 53거래일 만에 매수 반전된 거. 이걸 가지고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최근에 투신들 매도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옛날만큼 안 팔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급 주체는 결국 받아주는 쪽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줄 때는 팔 수 있는 물건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못 팔겠죠. 그리고 또 있어요. 투신들이 늘 욕을 먹으면서도 핑계를 대는 게 이거였죠. 야, 나는 팔고 싶지 않은데 주식형 펀드 환매가 들어와가지고 파는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거 한번 보죠. 60조 원이면 우리가 바닥이라고 봅니다. 우리 11년도에도 60조 원 정도에서 반등을 크게 보였고요. 작년에도 60조 원 정도 갔다가 반등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그 60조에 다가왔어요. 살짝 깨지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요. 그제는 주식형 펀드에서 유출이 아니고 유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전 거래일에서 투신권이 매도하지 않더라. 오늘 투신이 매도하고 있습니까? 매수하고 있습니다. 양은 작습니다만 뭐 한 10억 정도 제가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3억 매수. 매도는 아니네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기관들의 매도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약간 패턴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죠. 53거래일 동안 53거래일이면은 한 달이 거의 20거래일이니까 뭐 한 3달 가까이 되겠네요. 이 53거래일 동안에 누가 얼마나 매매를 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8조 샀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매수 강도가 준 거지 매도는 아니거든요. 본격적인 매도는 투신권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무려 5조 4천억. 이 5조 4천억 중에 상당수준은 또 주식형 펀드 환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 얘네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투신들이 주식형 펀드에 환매 대응을 하면서 도대체 뭘 그렇게 갖다 팔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K200 팔았어요. ETF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무려 7,600억을 팔았습니다. 네이버,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팔고 있고요. 뭐 이런 종목들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까지 팔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됐었던 투신권이라면 더 이상 투신권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 이 종목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반전을 보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뭐 삼성전기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늘상 빠지는 종목들이었는데 오늘 안 빠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요 표에 맞아 들어가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글로벌 공통사항이었는데요. MSCI에서 보더라도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주의 퍼포먼스가 심각합니다. 뭐 초라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나왔어요. 코스피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 대비해서 코스피 대형주의 상대 퍼포먼스가 아주 처참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건 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수익률 게임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제가 어제도 보여드리고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리 단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반작용 부분에 대해서도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최근에 외국인 선물 말씀 많이 드리죠. 이 부분에서 다시 퍼포먼스가 올라오기 시작해야 시가총액 최상단 바스켓 매수물이 늘어납니다. 시가총액 최상단 바스켓 매수물이 늘어날 때 기관들의 매도가 이제까지 나오던 그 수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할 수 있는 지금 현 시점 분위기라면 시장은 반등 탄력을 얻을 수도 있다. 첫 번째 단추서부터 꿰야 되겠죠. 외국인 선물을 계속 고대에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또 마침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실적은 사실 성장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가이던스가 2,424억이었는데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그거보다 좀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에 총 영업이익이 5,600억대였으니까 2,400억대 1분기 영업이익이면은 작년에 뭐 절반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가이던스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사실 갖고 있었는데 아침에 실적 발표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2,779억, 2,800억 가까이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이던스 대비해서도 엄청 잘 나온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오늘 시장에서? 좀 좋게 움직여야 될 텐데 사실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어요. 네, 지금. 오늘 음봉 꽂히고 있죠. 시가가 높고 음봉 꽂히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표 보시면은 이제 왜 그러지? 라는 부분 이해하실 것 같은데 개인만 사죠. 그러네요. 그리고 10분의 1으로 이제 과거 주가에 비해서 이제 싸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변한 건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싸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400만 원 보다가 40만 원 오니까 네. 왠지 90% 세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래도 시총에는 변화가 없는데. 그렇죠. 시총에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지금 22조 단, 뭐 23조 단,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EPS가 8,200원, 작년에 5,500원, 뭐 엄청난 성장이죠. 이 엄청난 성장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PER 배수가 50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맞춰도 PER 50배. 더 웃긴 건 PBR이에요. 네. PBR이 올해 예상되는 BPS가 48,500원이니까 요즘에 뭐 목표가 50만 원 넘게 부르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PBR 배수가 10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PER이 10배가 아니고 PBR이 10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약간 싸지 않은 밸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죠. 네. 아모레퍼시픽이 언제 영업이익이 가장 높느냐 분기로 봤을 때 1분기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요? 1분기 영업이 가장 높고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가 가장 낮아요. 지금 FN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2분기, 3분기 가이던스도 1분기보다 낮게 예상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기 이익으로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퍼포먼스야 뭐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네. 절대액으로 봤을 때는 이번 1분기 실적이 가장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메이저 수급들은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개인들이 사고 있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가이던스를 맞추지 못했으면
시장에서 상당 부분 충격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 아웃퍼폼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시세가 오늘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작 아모레퍼시픽 쪽에서는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실적 부분이 상당 부분 먼저 녹아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의견을 긍정적으로 돌린다, 뭐 이런 얘기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기존의 뭐 보수적인 시각에 대해서 아모레퍼시픽은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